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9월 접어들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액기스를 모아서 가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울산의 정치권 소식,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도시철도 확정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이슈 타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김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내놓으면서 그거 아니다, 맞다, 이런 진실 게임이 전개되고 아무튼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권투도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권투는 빠진 것 같고 축구하고 정치평론, 이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평론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정치 얘기할 때 진땀 나는데, 자, 오늘도 울산매일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얘기가? 김기현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았거든요. 예. 취임 6개월을 맞아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사실 뭐 김기현 대표 취임 6개월 인터뷰를 해보면 예. 뉴스, 그러니까 미다시 뽑을 만한 게 헤드라인으로 쫙 눈에 띌 만한 제목이 잘 안 나오거든요. 미다시는 신문 용어지만 방송 용어 아니에요? 헤드라인. 헤드라인. 네. 헤드라인 멋지게 쫙 나와야 되는데 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잘 쓰는 썰. 미끼? 네, 네. 썰. 네. 조금 썰을 푸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덥석 물린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 던졌는데 물었으니까 효과는 있는 겁니다. 효과 있죠. 네. 이 정치부 기자 유능한 거는 역시 썰을 잘 던져갖고 물게 하는 거. 이게 그 네. 무는 순간부터 뉴스가 막 생산이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이제 허탈한 것이 무반응이죠. 네, 그렇죠. 노코멘트. 네. 자, 김기현 당대표 반년이 됐고 본인의 문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역의 언론은 그냥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지역신문 보도, 일단 김 대표가 울산 남구리 지역구인데 유연성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회의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남구을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제 유연성, 이 단어 참 미묘한 단어거든요. 이게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현직 구청장의, 구체적으로 이제 서동욱 구청장이죠. 예. 서동욱 남구청장의 중도 사태, 그리고 예. 22대 총선 출마 자체를 부정적 입장 없이 능력 있는 인사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출마의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해석 가능한 이야기를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현직 구청장은 출마를 못해, 이런 예. 말 못하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나설 수 있는 아주 것이다. 일반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그렇죠.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마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 근데 사실 뭐 보도에서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서동욱 구청장이 향후 총선에서 출마할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을 들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내년도 울산 지역 공천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이 되어야 전체 공천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예. 이 상당히 원칙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말인데, 네. 이 지역과 상관없이 능력 중심의 객관적인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예. 이 부분 확대해서 하면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자, 뭐 이 얘기는 정치와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아는 얘기라서 뭐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날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예.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 마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나간다. 지역구는 버린다. 예. 지역구는 다른 사람에게 뭐 넘긴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되니까 예. 김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네. 보도 다음날 SNS를 통해서 지금까지 김기현을 정치적으로 키워주신 고향 울산 시민 그리고 남구민을 위해서 끝까지 정치적 책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센텐스로 밝혔습니다. 네. 특히 김 대표가 비례대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잘라 말해버렸거든요. 그랬어요? 네. SNS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대표의 향후 출마 관련한 각종 설들을 이 문장으로 그냥 잠재워버렸습니다. 예. 비대대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껴온 말을 이번에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것, 이거 예. 처음이고요. 예. 이렇게 밝힘으로 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무색하게 된 것이죠. 김 대표가 말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깐깐하고, 예, 단호하게 말하는 분인데, 자, 이런 말은 이제 처음 나온 게 맞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내년 4월 총선에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비례대표로 옮겨서 좀 자유롭게 전국을 돌면서 유세도 지원하고 또 울산의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정면 부인한 것인데, 이게 모호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고하게 비례대표 안 간다. 깐깐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앞서서 이제 김 대표가 비례대표 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선당 후사가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늘 하는 얘기고요, 네, 정치인들. 가장 유효 적절한 시기에 나의 선택, 판단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유효적절한 시기. 네. 그리고 선당 후사 이 부분에서 비례대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게 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입장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영남 중진 또는 당 지도부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 이것을 예. 차단을 했고요. 예. 또 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거든요. 허허, 참. 그러니까 이런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여당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치하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도 많이 떠도니까 예. 지금 일단 이 시점 즉 총선까지는 조금 남았거든요. 예. 총선까지. 그러니까 추석 밥상 민심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르내리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공론화돼 버린다면 예. 이번 추석에서 울산에는 김기현 대표 비례대표 나간다더라. 이게 공론화돼 버립니다. 자, 좋습니다. 얘기 이제 나온 김에요. 호사가들의 시나리오, 나온 대로, 예. 뭐, 거르지 말고 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예. 2023년 9월 초 이 시점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게 싫은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적어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이면 모르겠지만 예. 추석 앞둔 이 시점에 자기가 뭐 비례대표를 나가든 뭘 하든 이런 이야기가 밥상머리에 오르내리고 입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것이고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생물이니까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당장 뭐 1월 달쯤에 이제 서동욱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청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 마지막 선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출마설, 입각설, 뭐 수도권 출마설, 비례대표설 이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예.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런 의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한 두 가지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딱 잘라서 말했단 말이죠. 잘라서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입장을 밝힐 때 또 모호한 문장을 쓰면 아하. 끊임없이 또 다른 설이 양산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고도의 정리학인데 네. 지금 뭐 잘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이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뭔가 꼬리표를 달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에, 이런 기사에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 당장 그 김기현 대표의 출마설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네.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현역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확실하게 경쟁력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번에는 인물 중심으로 경쟁력을 중심으로 예.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시 업참마속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물갈이 공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울산뿐만이 아니라 부산, 경남, 네. PK, TK 지역 모두 다 아울러서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근거지가 되는 지역에서부터 예. 쇄신하고 물갈이하고 사람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놓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한 경고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어찌 보면,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당 대표의 공천 관련 일반론이긴 한데, 자, 여기서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김 이사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갑이냐, 남구을이냐, 숫돌에 조심스럽게 칼을 갈고 있는 서동욱 남구청장. 이분은 어째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서동욱 남구청장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오죠. 지난 6월부터 총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듯한 보도가 지역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 실제로 몇 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추석 명절 직후에 구청장직 사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최근에 김기현 대표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좀 복잡하게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 공모를 앞두고 사전 여론 정지 작업 등의 일환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예. 한 넉 달 정도가 네.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넉 달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예. 이 어떤 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로서는 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지금 이제 남구의 미래 비전을 계속 지금 내놓으면서 아무런 표티를 내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이제 이런 속내를 한번 표티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정기국회도 있고 남구의 내년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좀 더 만들겠죠. 만들고 12월쯤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고요. 예. 그쯤 되면 김기현 대표의 거치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약간씩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될 것입니다. 예.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특히 울산에 이제 공천 받는 사람 예. 아니면 공천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그쯤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진단을 예.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역 정치권의 지난주 큰 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울산 북구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공모로 심사를 했는데 또 빈자리로 남겨뒀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좀 이례적인 이야기다. 매우 이례적. 네. 이런 이야기 하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네. 우리 당협위원장 북구 자리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예. 그때 한번 보류됐을 때 이미 이제 이번에도 보류가 예상됐다. 그러니까 뭐 한번 보류된 걸 두 번째 다시 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류를 하고 지금 이제 지금 북구에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힘을 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쯤 보류되고 나면은 막 경쟁하던 후보들도 이거 뭔가 신호를 좀 받거든요. 예. 신호를 받으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겠죠. 네. 눈치가 늦으면 이거 뭐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눈치를 지금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을 지금 한 7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울산 북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지금 계속 남아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뭐 조강특위에서 10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는데 보니까 뭐 울산 북구, 예. 그리고 경남의 김해갑, 예. 부산의 강서 일부 이런 부분들 극히 일부 지역.
어째 보면은 이 영남권에서도 굉장히 좀 그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네. 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한데 예. 그런 부분들을 딱 빼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남권 지역구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예측컨대는 예측컨대. 아마도 네. 이 전략공천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데 전략공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재이기도 한데 네.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예. 승산 가능성. 승산 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리에 제대로 잘 앉아야 되거든요.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모양을 갖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모양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누군가를 내려보내는 순간 이거는 막 갈등이 생깁니다. 네. 피 터지는 싸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울산 북구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박대동 전 의원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번번이 미끄러진 이유가 그렇게 심각한가? 사람은 좋은데 국회의원 감이 안 된다는 건가? 감은 되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을 못 이긴다는 건가? 공석으로 시간을 끄는 결과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하시고 다음 넘어가죠. 북구의 경우에는 직전 당협위원장인 그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출마 의지는 굳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전 당협위원장이 나는 계속 출마한다 이런 네.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물을 잡아 넣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제가 이쯤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아, 나머지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석하자면 제풀에 기부와 파도로 기다리는 건가?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북구가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질 참 넘기 힘든 벽인 것 같아요. 자, 정치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울산의 교통지도를 바꿀 트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울산 트램 공식 확정이 됐는데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하고 얘기하죠. 울산 도시철도 네. 정말 수건 사업이었고요. 예. 이게 1호선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에 통과했습니다. 예. 이제 울산은 특강력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 예.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좋습니다. 예,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이어서 기본 실시 설계 계획을 거쳐 가지고 2028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 2029년 초부터는 울산 시가지에 그야말로 예.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을 달리게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기다렸다는 듯이 트램 홍보 영상이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던데 울산의 중심 삼산 한복판 공업탑이 없어진 도로 한가운데를 트램이 마구 달리는 멋진 트램 영상 보셨죠? 네네. 예, 울산의 트램은 지금 말씀하신 수소 트램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전국 최초, 뭐 세계 최초 이런 이야기를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단순한 트램이 아닌데요. 예. 울산 트램의 특징은 수소를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수소 트램 자체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최초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수소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소 트램 자체는 한 번 충전만 하면은 2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5km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예. 운행 거리 자체가 월등히 길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 내달부터 태화항역에서 울산항선, 뭐 장생포선이라고 하는데 그까지 예. 4.6km 구간을 예. 연말까지 한 2,500km의 실정 주행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보도하셨듯이 예. 태화강역 주변에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그와 연계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 네. 가지 뭐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라서 검증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증 잘 됐겠죠. 이제 말씀하신 현대로템은 지하철과 KTX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니까 수소차도 안전에 문제 없겠지요. 수소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제가 언론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거 괜찮나? 폭발성? 예, 그거 많이 묻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안전성?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질문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해보면 예, 네. 수소 트램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가 발화점이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높고 공기 중량보다 14배나 가벼워서 유출 시에는 순간적으로 공기 중에서 확산돼서 연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울산의 트램은 긴급 상황 시에 트랙의 그 수소 공급을 차단하는 기능, 예. 화재나 위험 인지 시 탱크 내 수소 대기 방출 안전장치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은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14개 항목에 거쳐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 바로 그 울산의 수소 트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예. 감히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의 오래된 트램들 보면 이제 그 위에 전선이 막 너절너절해서 좀 보기가 흉했는데 세계에서 우리 울산에 이거 잘 되면 벤치마킹 엄청 오겠네요. 트램은 이제 대중교통의 혁명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성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이제 정시성 보장 이게 뭐 최대 장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언제든지 나가면 그 시간에 트램이 온다. 이게 네. 정시성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수송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거든요. 근데 예. 울산의 1호선 트램은 예. 뭐 정시성이나 수송 능력 면에서 뭐 정시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 수송 능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예. 1호선이 되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 울산을 정부에서 울산에 대한 투자를 확 밀어주는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1호선이 뚫혔단 말입니다. 예. 1호선이 뚫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에 철도 1호선이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2호선이 됐거든요. 네. 서울에 1975년인가 1호선이 된 다음에 지금 9호선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도시가 지하망으로 깔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필요 없이 네. 이 1호선 잘 운영해갖고 울산의 구석구석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날 예.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호선까지 계획하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나요? 현재는 3호선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예. 더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상당히 예.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단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는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 울산의 트램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램의 전용 노선이 없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버스나 뭐 승용차와 똑같이 다니기 때문에 네.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신호에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차량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다닐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내버스 좀 큰 거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여론 말고 예. 긍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호선을 시작으로 좀 더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트램의 문제는 이제 따로 선로를 만들지 않아서 다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염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울산 트램 커밍 순. 예, 기대하시라. 기대가 많은데 이러다가 시내버스 회사 이거 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내버스하고 예. 트램이 이게 융합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을 쭉 그림을 보면은 예. 시내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내에. 네. 그러니까 이 트램과 시내버스를 잘 호환성을 갖추게 되면 예. 둘 다 살아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네. 아마 그런 대비도 다 해 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한 1분 동안 정리하실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걸 이제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트램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운용해 나가는가. 네. 그리고 이 트램을 통해서 도시의 그 죽어 있는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네. 또 시민들에게 갖지 못했던 대중교통의 어떤 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져다 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울산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울산이 도시철도로서 성공하는 도시로 네.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네. 갈림길에 있다고 보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울산의 중심가를 수소트램이 지나간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합니다. 자, 오늘도 이슈 타파에서 울산의 현안 두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울산메일돈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이슈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